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건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보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통계를 보시면 한 40%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학교에서 아까 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조금 약간 예외적인 이런 좀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면 이런 관심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포인트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대 세습을 했다, 4대 세습을 했다,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을 쏘았다, 인권 문제가 있다, 등등 해가지고 별로 우리가 북한을 좀 좋아할 포인트가 없다는 게 학생들도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조금 자꾸 좀 북한하고 좀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다는 인식을 좀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이 이제 핵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통일에 대한 회의감 역시 관심이 저하되는 유형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 역시 조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조금 촉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통상 통일 비용 또는 분담 비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독일적 통일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분담이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비용. 그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방비에 상당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반도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정세 불안정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한반도 리스크라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문제를 볼 때 통일에 대한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분담에 따른 비용도 조금 염두에 두면서 통일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를 이렇게 키워나가실 분들이 있다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교관 생활하면서 사실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요새 의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의사가 만약에 본인 진단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를 하나 둘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통일 문제를 조금 잘못 다루게 된다. 됐을 때는 이제 우리 한반도 전체가 공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외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되실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통일을 맞이할 것 같다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 역할에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 상황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야기하는 전략적 경쟁하는 상황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무기 거래 문제도 있고 남북한 간에 지금 대화가 끊어진 지는 2019년 이후에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난 적이 전혀 적이 없고 북한은 지금 그냥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정세가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북한이 이제 그 이전에는 통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연방제 통일 방안도 있고요. 옛날 김일성, 김정일 때 굉장히 통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들고 나온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전혀 다른 나라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별도의 두 개 국가를 보아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적대적 이국가론을 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 재미난 게 저희가 통일할 때는 독일 케이스 잠깐 좀 보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70년대 보면은 동독은 이 북한이 주장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독일 게르만 민족 다 소유하고 별개 국가가 그러니까 서독대로 우리 군대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지만 당시 이제 서독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야 될 이런 입장을 보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독일 통일에 기회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기존에 굉장히 통일 중심의 사고 이런 정책을 써오다가 지금은 별개의 국가로 가자는 입장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일하는
이게 북한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북한 이제 일기예보 이런 걸 보면 다음에는 한반도 지역으로 표시하다가 지금 이제 남쪽은 없는 북쪽만 표시한다는 정말 제일 재미난 거는 여기 통일이라는 여기 있는데 통일역이라고 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일하는 단어가 말고 이제 역이라고만 이렇게 명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아마 우리가 외국가에 거기 뭐 삼천리 뭐 군수광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도 이렇게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관련된 각종 어떤 이런 그 정부의 기구도 다 이렇게 없애고 있는 거예요. 통일 치우기가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북한이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총회가 점심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이제 우리 그 김영현 교수라고요. 북한 경제에 뭐 이제 인자가 계세요. 인자가 계신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어떤 이념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 북한이 이제 3년이 굉장히 조금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걸 경제학자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해석하기로는 북한에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일단 배급 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이제 배급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 배급이라는 건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가방도 나눠주고 신발도 나눠주고 만드는 시스템이었는데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라는 그 이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한 8, 90%가 시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상황에 일단 처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앙 계획 경제가 작동이 돼야 되니까 작동은 안 하고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가 굴러